네, 이 부산 지역 코로나19 상황 여전히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기온이 또 점차 내려가면서 이 비슷한 두 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을 하게 되는 더블데믹, 트윈데믹 이런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동아대병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좀 최근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신 동아대병원, 동아대학교에서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검사 대상자 800여 명이 넘더라고요. 다 검사가 마무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 오늘까지 총 동아대 부민 캠퍼스 관련 확진자가 13명,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 한 명이 있어서 13명이었죠. 네. 그래서 특히 학생 중에 밀접 접촉자들을 895명이 대상이었는데 894명이 검사해서 음성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학생은 아니지만 접촉자들에 대해서 한 229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조금 진정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일주 정도는 좀 더 경과를 봐야 되겠죠. 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많이 좀 걱정이 조금 되긴 했었습니다. 저희 학교하고 병원이 있는 대신동이 그렇죠. 부민 캠퍼스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고 학생들이 또 교류를 하는 공간이니까요. 맞습니다. 일부 의예과 학생들은 교육을 받으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민 캠퍼스가 학생이 많은 데에 비해서 밀집도가 조금 높습니다. 밀집도가 높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전체 대면 수업은 아니지만 부분 대면 수업이라도 많은 학생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길 건너면은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됐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특히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회식 관련해 가지고 많이 발생이 됐었던 게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이 좀 더 그 학교 생활 외에서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끝까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두드러진 점이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케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동아대 부민 캠퍼스에서 생겼던 처음 366번 학생 같은 경우도 감염원이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의 강남에 이제 주상복합 건물에서 39명이 확진이 됐는데 거기도 이제 감염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은 결국은 부산으로 본다면 부산시의 방역 당국의 통제 밖에서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결국 역학 조사를 하는 속도보다 감염 전파가 더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2차 또는 3차 감염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소규모 집단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는 그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바이러스가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기에 발견해서 차단을 하지 않으면 이제 폭발적인 증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하고 수도권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그 부산시에도 경로가 미상인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아래 테이블에 이제 그런 비율을 보시면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는 17.1% 그리고 9월 3일에서는 9월 9일까지 7.1%. 좀 떨어지는 듯한데 9월 10일부터 9월 16일에는 13%에 최근에는 18%까지 올라가는 거죠.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계속 특정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올라가는 게 서울 수도권의 20% 넘는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심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이 됐지만 이게 단계에 따라서 방역 정도를 강화하고 낮추고 이걸 하지 말고 그냥 문화 자체를 이제 일상 생활 자체를 좀 더 강화된 어떤 그런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걸 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교수님께서? 예,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상당히 최근에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거리두기를 강화를 했을 때, 특히 2단계로 강화를 했을 때 우리가 고위험 시설이라든지 일부 중위험 시설은 집합 금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분이나 또는 종사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다 이제 종교시설의 이용도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그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코로나19가 사실 내년까지 지속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희비, 일비가 이제 나눠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좀 아이디어가 없을까? 네. 예를 들면 지금 식당에서 관련돼서 감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네.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하지 않고 말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참 예.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만 잠깐 마스크를 벗었다가 벗었다가 음식을 먹고 혹시나 대화를 하게 되면 마스크를 쓴 채로 그렇죠. 대화를 하라. 예, 그렇게 그런 하기 위해서 말씀이시죠.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식당의 테이블에 마스크를 벗을 때 걸어둘 수 있는 거리대가 있다든지 네.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좀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런 캠페인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런 부분들을 모범적으로 하는 식당이나 기업이 있다면 그걸 홍보를 하고 예. 그리고 필요하면은 좋은 아이디어와 이제 좋은 방법들을 공모를 해서 널리 이제 알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서 좀 더 생활 속에서 이 수칙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일상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군요. 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앞서 5월 그리고 8월 연휴 이후에 감염자가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추석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예, 사실 지금 확진자가 주로 생기는 게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추석 연휴에 이제 고향에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 내가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네. 무증상인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배출돼서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한테 가게 되면 본인이 감염돼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배출해서 부모님이 감염된다면 네. 효도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은 부모님께 불효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더더구나 고령자에서는 감염이 되면 위중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이제 전국에서도 이제 추석 연휴에도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그 연휴 기간을 앞뒤까지 해서 특별 방역 기간으로 해서 좀 더 철저히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족이라든지 친지 방문은 자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숙박업체 예약은 지금 뭐 꽉 차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네. 가족끼리 차를 타고 호텔이나 리조트에 가는 건 안전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위험성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제 그런 부분도 동일하게 결국은 우리가 밀폐되고 밀집되고 그리고 밀접하게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경우에는 네.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마스크를 꼭 착용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강조가 좀 소홀해지는데 환경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 손위생을 통해서 예방을 한다든지 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한다면 그런 감염 전파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실내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는 이동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방역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가 확대가 됐고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겨울 독감까지 함께 오는 경우 뭐 더블 데믹, 트윈데믹. 예, 트윈 데믹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겁니까? 일단 네. 이 독감하고 이제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을 하게 되면 이제 증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네. 되면 많은 의료진들이 검사라든지 치료에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의료진의 필요도가 올라갈 수 있고 의료 네. 시스템에 많은
부담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독감하고 코로나19가 동시 감염이 될 경우에는 둘 다 그 환자의 위중한 결과를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한 무료 대상자이시면은 꼭 공지가 되면 백신을 접종을 하시고 무료 대상자가 아니시더라도 가능한 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 조금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고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추석 연휴는 좀 긴장감 속에서 보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